네, 안녕하세요. 김호찌입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사용할 모드 기기는요, 아니, 그 무화기는요, 모나드라는 무화기고요. 요거는 편심 구조의 그 무화기예요. 중심에 이제 센터핀이 있고, 거기다가 메쉬를 넣는 방식의 메쉬 기기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넥스트젠이나 넥스티니, 뭐 이낙스 같은 네, 이렇게 생긴 메시기가 이제 센터 중심의 무학입니다. 네, 가운데 센터핀에다가 메쉬를 꽂고요. 그 다음에 그 주위를 직접 칸탈로 무화기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이제 칸탈을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는 이제 힘 조절을 잘못하시면 하스파 찾기가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편심, 모나드 같은 편심 구조의 무화기의 장점은 뭐냐면요. 코일을 먼저 리빌드 해놓고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안에다가 만들어 놓은 메쉬를 이제 집어 넣어주면 훨씬 간단하게 핫스팟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먼저 코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나드는 여기 지금 윗콜이 반경 3mm가 되고요. 그래서 3mm짜리 네, 3mm짜리 가이드로 코일을 감아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일을 이제 감으실 때 무화기의 모양에 따라서 시계 방향으로 감아야 될지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야 될지 그거를 잘 고민을 하시고 감아 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 모나드 기기에다가 어, 시계 방향으로 코일을 감아 주겠습니다. 코일 칸탈은 28게이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길이는 대략 10cm 정도를 뽑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칸탈 아끼시겠다고 짧게 하시면은 그 양 끝에 물려가지고 꽉 이제 잡아당겨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칸탈선이 짧아지면 좀 힘들어지는 이제 경우가 생겨서 저도 처음엔 아끼다가 지금은 많이 이제 안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이제 코일 이거 같은 경우는 코일 지그를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코일 지그를 사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넣고 이제 빙글빙글 돌리게 되죠. 그러면 이 코일이 감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코일 지그로 코일을 감으면은 이 가이드봉의 밀착이 꽉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이드봉하고 코일 사이에 간격이 이제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요 코일을 직접 손으로 팽팽하게 잡으시는 상태에서 감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감아 볼게요. 요거를 팽팽하게 잡고, 저는 4바퀴 반 정도로 감겠습니다.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반.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가이드봉하고 코일하고 어때요? 좀 벌어져 있나요? 여기 밑에 제일 밑에 코일을 보시면 좀 붕 떠 있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제일 위쪽도 붕 떠 있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감으시고
메쉬를 넣으면은 100% 여기에 이제 핫스팟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롱노즈 같은 거를 잡아서 꽉 잡아 당겨줍니다. 다시 한번 꽉, 네, 잡아주고요. 그러면은 아까 처음보다 빈틈이 안 생긴 것처럼 보여지네요. 네, 안 생겼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빼시고 다시 낀 다음에 모양을 좀 맞춰주겠습니다. 또 위로 좀 올리고요. 상태에서 두 개를 잡고 하나씩 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칸타의 간격을 이 상태에서 조금씩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하단 부분에 좀 뜬 게 보이시죠? 얘가 지금 눌러보시면 이게 헐렁헐렁한 게 보이시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완벽하게 딱 밀착이 되어서 간격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하면은 이제 더 이상 조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뺀 다음에 무화기에다가 꽂으시고 한쪽 그 플러스 극이나 마이너스 극 쪽에 한번 딱 물려 놓으시고 그 반대쪽 거를 꽉 잡아 당겨 주시면은 팽팽하게 이제 감겨질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거를 네, 이렇게 감아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에 물리는 거고요. 여기가 플러스에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면은 마이너스도 시계 방향으로 물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플러스도 시계 방향으로 물릴 수가 있겠죠? 네. 이거는 뭐 개인 취향이니까 자기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고요. 네, 꽉 된 것 같으니까 잠궈 주도록 할게요. 살짝만 해준 다음에 다시 꽉 한 번 더. 그러면은 네, 잘 보셔야 돼요. 좀 덜 팽팽해진 것 같은데요. 다시 열고
아이고, 한 바퀴가 풀렸네요. 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끊고, 그 다음에 플러스 쪽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정말 팽팽하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 윗부분에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감으면은 여기가 튀어나오죠? 볼록하게.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감아주시고 팽팽하게. 그 다음에 이쪽도 튀어나온 부분을 쫙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세게 꽉. 네, 그 다음에 조여줍니다. 조여준 상태에서 한 번 더 너트를 조여주시고요. 네, 그럼 이런 상태가 되죠. 아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가이드봉에서 그 가이드봉이랑 코일 사이에 간격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간격이 하나도 없게 되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핀셋으로 간격을 적당히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네, 메쉬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움직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춰주시는 게 편합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이드핀이 아마 빡빡해서 떨어지질 않을 거예요. 그럴 때 적당한 힘으로 돌려주시면서 네,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아마 1옴 근처 이제 전후로 메이드가 된 것 같은데 이런 가변기에 물릴 때는 한 10와트 안쪽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지지기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더 높은 와트로 이제 지지기를 해주시면은 이 코일이 금방 달아올라서 녹을 수가 있어요. 끊어지거나. 그러니까 항상 10와트 정도에다가 맞춰주신 다음에 지지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몇 옴이 나오나 한번 볼게요. 네, 0.94옴이 나오네요. 0.94옴이 나오고요. 지지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잘 달아오르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메쉬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메쉬를 그 감겨져 있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돌돌 하면서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완전 다 들어가기 전에 약간 반대편으로 다시 반대편으로 살짝 풀어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코일하고 밀착이 아주 쉽게 될 겁니다. 쑥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코일이랑 메쉬가 안 붙은 데가 없는지, 간격이 벌어진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일단 지금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윗부분하고, 자 보여드릴게요. 자 위쪽부터 1번이라고 하면 1번, 2번 사이가 여기가 너무 가깝게 붙어 있죠. 이렇게 가깝게 붙어 있어도 핫스팟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을 간격을 맞춰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내리면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항상 그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파이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핫스팟 없이 코일이 잘 달아오르고 있죠. 이렇게 됐으면 이제 액상을 넣고 10초 이상 파이어를 해보셔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핫스팟이 잘 잡혔다고 하더라도 액상을 넣은 상태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메쉬 부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됐다고 액상 넣고 바로 이제 파이어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넣고 액상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쉬가 이제 점점 잠시만요. 메쉬에다가도 액상을 좀 묻혀줘야지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액상을 이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파이어를 계속 눌러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까 이거는 편심 부하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액상을 요 메쉬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셔서, 액상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이셔서 파이어를 하셔야 돼요. 얘는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이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파이어가 안 되는데, 아까 와이어만 칸탈만 있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요 지금 메쉬가 같이 물려 있다 보니까 한 15W로 파이어를 해보겠습니다. 3.75V가 나오네요. 파이어를 해볼게요.
네. 지금 제 육안상으로는 지금 음, 핫스팟이 생기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액상도 지글지글 잘 올라오죠? 밑에 부분에 생겼네요. 다시 볼게요. 네, 제일 하단 부분에 핫스팟이 생겼어요. 여기를 잡아줘야 되겠죠? 핫스팟이 생긴 부분을 살짝 누르고 마이너스 극도 한번 조여주시고요. 살짝 조여주고 핫스팟이 일어났던 부분을 네, 다시 파이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이렇게 기울여서 파이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액상 전달이 공급이 안 되죠. 지글지글 끓다가 지금 건조해지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기울이셔서 파이어를 다시 해볼게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액상이 마르지가 않고 메쉬에서 마르지가 않고 계속 지글지글 끓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액상이 좀 넘치는데 살짝만 기울여서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지져볼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이어가 좀 약한 것 같아서 한 17와트까지 네, 약 4V 정도로 맞춰놓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진하게 잘 올려주네요. 이렇게 해서 먹어주시면 되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메이드를 하고 나신 다음에 꼭 액상을 넣은 상태에서 지지기를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핫스팟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17와트로 올려놨죠?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항상 액상 넣으신 상태에서 확인만 잘 해주시면
이제 모든 과정은 끝나게 되고요. 이제 파이어 하시고 맛있게 드셔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네, 이상 2부도 마치겠고요. 어, 일단 코튼 빌드보다 사실 번거로운 건 좀 맞아요. 근데 메쉬 빌드의 좀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맛 표현이 약간 좀 드라이해서 개인적으로는 연초 계열 액상이랑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과일 맛도 좀 잘 올려주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핫프리 빌드가 굉장히 편해요. 일부에서 제가 요거 메쉬 하나 만들어 놓으면 한 달 정도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코일도 이제 사실 교체를 별로 안 해요. 코일이랑 메쉬랑 같이 교체를 하는데 나는 좀 그게 비위생적인 것 같다. 그러시면 뭐 교체 주기를 더 짧게 잡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 동영상 팁 가이드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